어서왕. IT 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전통을 고집하는 일본을 이겼다. 미국 블룸버그는 IT 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신속하게 코어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하느라 국민들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일본을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이겼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지난 4월 30일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양상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280만 가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외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은 40만원의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의 1일 집계에 따르면 5월 19일 현재 가구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현재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은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 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든 뭐든 일단 우편을 통한 안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1억 2,700만 인구 중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핀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이 카드나 핀 코드를 받으려 해도 그것부터 쉽지 않았는데 카드 발급 자체가 한 달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도쿄에서는 수백 명이 세타가야에 있는 관공서 앞에 수시간 동안 진을 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카드와 핀코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이들도 시스템이 과부하되고 다운되어 진행이 안 됐다고 분노했습니다. 19일 니온TV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의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도쿄 23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92만 명이 사는 세타가야구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7일 현재 2만 9천 건 이상의 온라인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를 40명이 주소와 생년월일을 대조하며 모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건 한 건 직원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약 1분이 걸리는데 실수가 있으면 10만엔이라는 거금이 잘못 입금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온라인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는 말 못하지만 우편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정부 정책과 행정이 구시대적인지 정말 실감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면서 체념한 일본인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을 포기했다. 그냥 시간이 걸려도 우편으로 오는 신청서를 기다리겠다며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 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단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1분 만에 40만원을 받은 한국의 트럭 운전사 이종철 씨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며 그는 지난 한 달간 2번밖에 일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이 돈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코바야시 나미 씨는 지난 3월 공청회에 초대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자영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10만엔을 받지 못한 채 우편으로 신청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 씨는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고 쉬웠던 한국의 시스템은 한 서민의 삶을 재난에서 구조해주었고 느리고 답답했던 일본의 시스템은 서민들을 오히려 더 혼동에 빠뜨린 것입니다. 아직도 아날로그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낙후된 일본의 시스템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는 하루에 76명이 확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도는 기존 데이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11명분이 누락되고 35명분이 중복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보 누락 중복 사태는 수기로 작성한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는 아날로그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병원, 보건소, 당국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수기와 팩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일본 내에서는 돈과 기술이 넘쳐나는 일본에서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냐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템플대 도쿄 캠퍼스의 제프 킹스턴 아시아 연구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부와 관료 체제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스턴 소장은 특히 한국과 대만은 정보기술을 활용해 코일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나이든 직업 정치인들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책을 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일 그동안 수많은 비판이 있었던 공유인증서를 2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이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앞선 IT 기술로 감염병을 이겨냈고 이기는 방법을 전 세계에 공유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변화와 혁신의 리더로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서왕이었습니다.